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꼬집기도사의 유학 이야기 61번째 61번째 61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 들어오죠. 뭐 이거 음악이 자, 이번 시간에는 Minor State University라는 곳을 소개하겠습니다. Minor State University 이름이 MINOT State University Minot State University. 당연히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이상 없는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기본적으로 석사, 학사, 석사까지가 있습니다. 학사, 석사. 학교 장소는요, 노스다코타에 있는 곳인데요. 노스다코타에 있는 곳인데 1913년도에 생겼습니다. 1913년도에. 나쁘지 않죠. 예. 그리고 스포츠, 그러니까 학교가 정식적으로 학교이기 때문에 NCAA 디비전 2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 학교 웹페이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 자체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지만은 노스다코타 내에서는 세 번째로 큰 학교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왜 이 학교를 소개하려고 하느냐? 예, 당연하죠. 학비가 싸다. 학비가 싸니까 제가 알게 됐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딱 좋은 학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Minor State University는요. 그냥 먼저 가격을 봅시다. 가격. 예. 기본적으로 인스테이트하고 아웃 오브 스테이트하고 가격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교가 학사가 1년에 학생 회비 같은 거 다 포함해서 6,390불. 6,390불. 하우징 앤 푸드 잠자고 먹는 거 6,200불. 그 다음에 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 2,364불 1년에. 그래서 합쳐서 14,976불 15,000불이네요. 15,000불. 그러니까 상당히 싼 거죠. 아니 이제 밥을 갖다 계속 주고 그리고 학비 공부하고 잠자고 하는데 보험까지 하는데 15,000불이라 이거죠. 15,000불이면 1,500만원. 그러니까 한국에서 2천만원.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나는 사실 한국에서 대학교에서 1,000만원만 학비 내면 끝인데 뭐 돈 그렇게 안 든다. 유학은 그러면 아무리 적게 들어도 1,500만원 들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집에 엄마 아빠랑 같이 살아요. 엄마 아빠랑. 아니면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를 키운다 생각하세요. 그 집이 그러니까 자녀가 둘이라고 생각합시다.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 넷이 살잖아요. 그럼 이제 뭐 전세를 1억에 살든 2억에 살든 살아요. 그러면 그 집은 결론은 4분의 1입니다. 사실은 4분의 1. 4분의 1이 그러니까 4명이 결론은 한 사람이 돈을 벌지라도 두 사람이 돈을 벌지라도 결론 4사람이 살기 때문에 4사람이 나눠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 식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지금 현재 돈을 안 내더라도 그 아이는 보이지 않게 사실은 생활비를 쓰는 거죠. 한마디로 생활비를. 밥도 먹고 당연히 집에서 숟가락 하나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뭐 숟가락 하나만 들고 오면 막 다 밥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럴 겁니까? 그러지 않죠. 그래서 결론 내가 서울에 살면서 아니면 부산에 살면서 부산대학을 간다. 아니면 서울에 살면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간다. 이렇다 하더라도 심지어 부모님 집,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 집이 결론은 그 집에 값어치가 있죠. 내가 결론은 공짜로 사는 게 아니라 이거지. 한마디로 부모님이 돈을 내줬다 이거지. 전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전기를 쓰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내주는데 나는 전기요금 안 냈는데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거는 결론은 4명 전기요금이 5만 원 나왔다. 그럼 5만 원 나누기 4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결론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비용이 사실 들어가요. 엄격하게 따지면요. 근데 이제 미국으로 나왔다. 지금 이제 또 죄송하게 미국 얘기를 하는데 나왔다. 유럽으로 갔다. 그럴 경우에는 온전하게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 돈이 드는지를 알 수가 있죠. 또 당연히 부모님도 여러분들이 떠났어. 그럴 경우에 온전하게 돈이 얼마 들지를 아는 거죠. 내 아이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우리 부부 2명이서 얼마나 드는지 딱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학비 플러스 이 아이가 쓰는 비용.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쓰든지 하여튼 돈이 들어가는 거죠.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돈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유학이 무조건 비싸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무조건 지금 앉아 있는 거, 전기를 쓰고 있는 거, 물 마시는 거 이런 거 다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계산해 보면 어떻게 보면은 해외가 더 싸다. 제가 유럽 얘기를 지금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실제로 공짜예요. 학교 자체가 전체가 공짜입니다. 그런데 뭐 당연히 책값은 내야겠죠. 중고로 사시면 되겠죠. 근데 생활비는 온 캠퍼스를 하든지 뭐 아웃 오브 캠퍼스, 오프 캠퍼스를 하든지 둘 중에 하는데 이제 뭐 온 캠퍼스 학교 내에서 살게 되면은 좀 비싸더라고요. 아무래도 그것도 이제 기숙사인데 방을 하나를 혼자 사용하느냐 둘이서 사용하느냐 여러 가지 옵션이 있죠. 그때그때 다른데 뭐 그게 한 30만 원, 40만 원 이러더라고요. 근데 평균적으로 제가 보니까 식사하고 이런 게 100만 원이 되더라고요. 100만 원. 근데 독일 같은 경우, 프랑스 같은 경우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독일 잠깐 독일인가? 근데 학비를 내잖아요. 학비가 없는데 학비 같은 걸 내는데 그럼 학생증을 준대요. 그러니까 학생증이라든가 무슨 서류 정리하는 그 비용을 내나 봐요. 한마디로 얼마 정도. 근데 뭐 10만 원 정도. 그것도 이제 학비로 따지면 학비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걸 내면은 학생증이 나오는데 그 학생증을 가지고 있으면은 도시 내 버스, 지하철 타는 게 공짜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프 캠퍼스,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가 아니라 학교 바깥에서 살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뭐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닐 수도 있지만 당연히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자전거 타고 다녀요, 사실은. 근데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 뭐 이런 거. 그럴 경우에는 공짜다. 그러니까 결론은 학교에다가 돈을 낸 게 아니라 결론은 뭐 지하철 요금을 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생활비가 한 1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하니까 1200만 원. 그럼 1200만 원에다가 1200만 원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집을 구할 때 디파짓 그러니까 보증금을 내야 되죠. 보증금이 보통 이제 뭐 100만 원, 200만 원 내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보증금이 한 300만 원, 400만 원 낼 수 있는데 당연히 받아내요. 그 날아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비용은 있긴 있죠. 마치 저금한 금액이죠. 이자가 안 붙는 뭐 저축이라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1200만 원이 든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1200, 1300만 원 유럽 같은 경우는. 근데 생각해보세요. 한국에서 아이들이 학기에 600만 원이면은 1200만 원이잖아요, 벌써. 근데 이 아이가 학교 앞에 바로 앞에 산단 말이야. 그럼 걸어 다녀. 그럼 점심은 어떻게 먹죠? 집에 와서 먹어요? 엄마가 해준다? 그래도 한 끼 얼마일 거 아니야, 한마디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유학이 비싸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너무 착각을 해서 미국 유학, 그러니까 한국에 지금 기본적으로 미국 유학이 많아서 그래서 유학 자체가 돈이 들 것이다 생각하는데 미국 내에도 싼 학교,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먼저 학사 같은 경우는 유명하지 않은 대학을 가도 이상이 없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취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지 않은 대학 나와서 취직이 안 돼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럼 돈 날리는 거죠. 그러나 미국에서는 유명하지 않은 대학을 나와도 대학원 갈 때, 박사를 땄을 때, 그리고 박사를 따고 나서 회사를 취직하려고 미국에서 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이 너 학사 자격증은 어느 대학교에서 땄냐? 이런 식으로 너 별로 안 좋은 학교에서 땄네? 이렇게 무시하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마이너스 댄 유니버시티를 소개하게 됐습니다. 학비가 그러니까 학비 생활비까지 포함해서 15,000불밖에 안 든다 이거죠. 근데 캠퍼스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옛날에 모든 학교 주립대학교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원서 넣는 곳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인터내셔널 학생들은 장학금을 안 줍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전체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서 그런지 시스템이 바뀌었는지 몰라도 외국 학생들에게도 장학금 제도가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 같았으면 장학금 다 받았네 벌써. 저도 여러분들 딘스 리스트라는 건 아세요? 딘스 리스트? 그러니까 딘이라는 건 DAN 딘스 리스트 하면은 학과장, 학장이죠. 대학교 학장. 학장의 이름이 올라간다. 뭐 리스트니까 명단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학점 이상이 되면은요. 딘스 리스트라는 걸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장학금을 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열심히 하니까 딘스 리스트에 들어가더라. 근데 여러분 같은 사람이 요즘 시대 사람이 왜 못하겠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다 딘스 리스트라고 해서 이제 6,000불, 6,500불 1년에 학비가 6,500불인데 뭐 이걸 갖다 한꺼번에 다 준다 이러지는 않고 아마 3,000불 주기도 하고 1,000불 저도 그랬잖아요. 제가 성적이 좋아서 2번을 장학금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아주 조금 받았는데 그것도 1,000불 한 2,000불 2,000불 받았던가 그래요. 아니요 3,000불이 안 됐던 것 같아요. 2번 받았는데 그러니까 한 1,500불 1,500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이니까 여러분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I-20를 받기 위해서 먼저 재정증명서를 보내라 하는 거 보니까 기본적으로 1년 생활비 15,000불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지 I-20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영어를 갖다가 뭘 갖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지 한번 볼까요? 영어는요. 79점을 받아야 된대요. 79점 이상. 그 다음에 페이퍼는 550점 이상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느낀 게요. 옛날에는 이런 마이너스 댄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뭐 거짓말이 아니에요. 490점 이 정도였었어요. 한 500점도 안 맞아도 됐는데 최근에 외국인 학생들, 그러니까 제가 옛날 지금 20년 전인데 외국인 학생들, 중국 학생들이 많이 이제 몰려 들어올 때, 그리고 한국 학생들도 그렇고 이제 대학원생들도 외국인 학생들이 토플이라든가 뭐 이런 점수가 좋은데 GRE도 점수가 좋은데 학교 내에 들어왔더니 전혀 영어가 안 되더라 얘네들이. 그래서 상당히 이슈화가 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스피킹 테스트라는 게 새로 생겼죠. 지금 토플에는 스피킹 테스트가 있죠. 제가 지금 보니까 상당히 쉽긴 쉽던데 처음 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려울 수 있겠죠. 당연히 유튜브에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많은 학교에서 토플 점수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550점으로 점프했죠. 제가 어제 캐나다 학교인가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보니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토플 점수라든가 SAT 점수가 상당히 높으면요. 들어가는 지원하는 순간 장학금을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는 지금 SAT를 받아오라 이런 말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잘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내가 공부를 잘하는데 우리 집이 가난해. 그래서 내가 대학을 못 갈 것 같아. 근데 유니버시티 오브 일리노이 얼바나 샴페인 이번에 노벨상 받았죠. 터키 출신의 교수가 그다음에 듀크 받았죠. 역시 유명한 대학교들이죠. 그런데 이런 곳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웬만큼 날고 뛰어도 거기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장학금을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장학금을 받아도 학비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일부 장학금을 받으면은 그래도 비싸다 이거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버드 같은 경우는 1년에 학비가 막 8천만 원 이러는데 장학금을 2천만 원 받았다 그러면 6천만 원 남는 거죠. 8천만 원이라는 게 학비만 그러는 거지 사실은 생활비 다 포함해서 대도시니까 무지장 돈이 들죠.
그래서 이런 마이너 스테이 유니버시티 이런 조그만 학교에서는 경쟁이 좀 덜 되고 한마디로 경쟁이 심하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데 내가 가슴이 아파 내가 돈이 없어서 애를 유학을 못 보낼 것 같아 그럴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지 마이너 스테이 유니버시티 같은 것을 뭐 당연히 여러분들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한국의 스카이 대학을 들어갔다 거기서 장학금을 받았다 그럼 뭐 보내세요 기쁘게 그리고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미국에 유학을 오셔도 되는 거죠. 대학원은 전공에 따라서 그렇지만 대부분 공짜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성적이 좋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마이너 스테이 유니버시티 같은 경우는 먼저 학비가 기본적으로 싸다. 장학금을 안 받더라도 장학금을 못 받고 학교 내에서 캠퍼스 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싸다. 그래서 나는 이 학교를 적극 추천한다. 그런데 말이죠. 이 학교가 또 특징이 시골이잖아요. 한마디로 노스다코타. 사실은 시골이죠, 여기가. 그러니까 할 게 없어요. 자연을 즐기고 한마디로 그러니까 나이트클럽이라든가 뭐 홍대 뭐 룸바라든가 아이들이 가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특별히 당연히 이제 마약이라든가 성관계, 섹스, 뭐 도박이 뭐 카지노는 어느 주에든 다 있으니까 좀 떨어진 곳에 있으니까 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한국에서 매일 그 뭐 카페를 간다든가 친구를 만나다든가 이런 활동이 적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학교를 보내면은 실제로는 돈이 적게 듭니다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죠 열심히 공부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전공도 뭐 좋은 걸 택해야겠죠 그런데 한국에 오면 안 됩니다 여름에 한국에 왔다 갔다 하면은 그 순간 얘는 이제 안 됩니다. 돈이 엄청나게 들죠. 그래서 한번 가면은 될 수 있는 대로 한국에 오시면 안 됩니다. 돈을 아껴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러죠. 그 집 딸내미 그 집 아들내미 어느 대학 갔다고 미국에? 그냥 주립대학 갔어요. 유명하지 않은 대학. 그 뭐 또라이 새끼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불을 지필 수 있죠. 괴롭힐 수 있죠 한마디로 한국 사람들 특징이죠. 그런데 그런 걸 무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헬 조선에서 뛰쳐나와서 새로운 신세계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뭐 이랬다 저랬다 이런 개소리 하는 거 그런 걸 무시해야 된다 이거죠 한마디로. 이 학교는 또 친절하게 지원할 때 35불밖에 안 받네요. 보통 이제 100불, 좀 심한 데는 100불 받고요. 보통 한 50불에서 75불을 받습니다. 지원비를. 근데 여기는 35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싼 거죠. 35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떨어져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뭐 고등학교 성적하고 뭐 아까 토플 점수하고 이 학교에서 어떤 전공을 하고 있는지 전공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칼리지 앤 데파먼트 한번 볼까요? 보면은요 상당히 무진장 많아요 사실. 예? 무진장 많더라고요. 제가 한번 볼게요. 그냥 적당히 제가 화학과 있죠. 화학과는 상당히 좋네요. 브로드캐스팅 아시죠? 미디어 저널 같은 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미술교육. 여기서 하나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방사능과가 있더라고요. 여기 레디올로직 테크놀로지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전공인데요. 부전공으로 택할 수 없어요. 부전공으로 택할 수 없습니다. 레디올로직 테크놀로지인데요. 이게 병원에서 이제 일하는 건데 여기에서 소속한 학생들이 90%가 시험에 합격한대요. American Registry for Radiologic Technologists 이 시험이 AART 시험을 90%의 학생들이 합격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했듯이 아메리카라고 딱 써있는 거 보면은 미국 전체 모든 주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따시면요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은 취직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이 레디올로직 테크놀로지도 사실은 대학원이 있어요. 대학원. 내가 아는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전에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그 애가 유명하지 않은 대학교를 갔다가 방사선과를 들어갔어요. 뭐 존나 유명하지 않은 대학교를 갔어요.
재수해서 들어갔는데요. 이거 외국 얘기입니다. 한국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 그 애가 대학원을 존나 유명한 대학원을 방사선거를 갔죠. 그래 제가 한번 이제 그의 교육에 대해서 좀 상담을 몇 번 해준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때도 제가 그 애한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애가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결론은 지금 네가 별로 안 좋은 학교 대학교를 들어갔을지라도 만약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아니면 장학금을 받으려고 노력을 한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는다면 대학원 박사과정을 꼭 받아라. 그렇게 되면은 누구도 너의 과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그 후진 학교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지금 후진 학교 이 상태에서 멈춰버리면은, 멈추고 이제 자격증을 따면은 결론은 너는 가르치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일반 그 병원에서 방사능과라든가 개인 병원에서 방사능과라 일을 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애가 대학교를 성공적으로 졸업을 하고 유명하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대학원을 아주 유명한 대학원을 가서 석사를 따고 박사 과정을 수료를 했어요. 지금 현재 박사 과정 논문을 아직 이제 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논문도 이제 방향이 있거든요. 어떤 걸 할 것인지. 그리고 사실 미국 사람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무슨 우리나라식으로 그냥 석사 따고 박사 따고 곧바로 따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를 해버린다든가 뭐 이런 거 없어요, 사실. 나이가 점점 들면서 이제 경험하고 나서 하거든요. 사실 나이 제한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현재는 간단한 대학교에서 아이들 좀 가르치고 또 병원에서 일하고 그리고 이제 박사 학위 논문을 어떤 쪽으로 갈 것인지를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학교에서 레디올로직 테크놀로지를 하시고 전공하시고 국가 시험을 봐서 합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의 병원에서 취직할 수 있다. 이게 사람이 상당히 많이 이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괜찮다 이거죠. 여기 보면 상당히 뭐 티어러 아츠 연극, 티어러 아츠는 이제 연극 무대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또 그것도 있어요. 프리 덴티스트도 있고요. 아주 많아요. 사실 이 전공이 너무 많은데 사실 말을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공은 다 있다 이거죠. 피직스도 있고 뭐 그렇죠. 널싱, 제가 그랬죠. 널싱이 상당히 사람이 부족하다고 미국이.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매니지먼트 이런 거, 매니지먼트는 경영학과예요, 경영학과. 그다음 이카노믹스는 경제학과고. 이런 거는 별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돼요. 왜 도움이 안 되냐면은 결론은 미국 사람들하고 기술적인 대결이 아닌 말로 대화하는 거예요, 사실. 글로 대화하고 글로 이제 그 대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건 상당히 어렵죠, 사실. 그 이런 것도 있어요. 엘레멘터리 에듀케이션인데 초등학교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니까 매스메릭 수학과를 가서 초등학교 학생들 교사 자격증을 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미국 애가 걔가 이제 미대였는데요. 미대 그 페인팅이었어요. 오일 페인팅. 근데 오일 페인팅을 하면서 이제 마이너로 미술 교육 자격증을 땄어요. 이제 교사 자격증. 수업을 좀 몇 개 들었죠, 한마디로. 그래서 자격증을 땄는데 그게 상당히 도움이 돼서 학교에서 미술 선생으로 취직이 됐죠. 한국 사람들도 이제 LA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라든가 교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 많죠, 사실은. 따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한국에 가니까 더 잘 되더라. 한국의 사립학교를 갔다가 돈 모이게서 사립학교 선생으로 들어가서 딱 미국에 있는 그 영어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이런 말을 하면서 애들을 갖다가 이제 애들 부모들한테 돈을 뽑아내는 거지, 한마디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어카운팅 이제 돈 회계하는 거죠. 어카운팅을 따시면은 이거는 이제 어카운팅은 마이너도 있고 메이저 부전공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카운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죠? 텍스 세금 문제라든가 회계학을 갖다가 회계사 시험을 볼 수 있어요. 회계사 시험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니까 그런 자격증이죠. 그러니까 전공 플러스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거. 심지어 미국의 운전면허증도 나쁘진 않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카운팅이라든가 파이낸스, 이 회계 이런 쪽이 한마디로 이제 회계학과 쪽이죠. 이코노믹스라든가 비슷하죠. 이코노믹스, 파이낸스, 어카운팅,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그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이런 쪽이 아무래도 회계학과 쪽이겠죠. 예. Applied Business Information Technology 이런 말도 있네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노래를 그러니까 대학교에다가 지원을 하실 때 전공하고 전혀 상관없지만 여러분들이 특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기술을 갖다가 비디오로 요즘 핸드폰을 찍을 수 있잖아요. 핸드폰을 찍어서 같이 제출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그 특수한 기술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쳐주기 때문에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그 기술로 인해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사실은 아시겠습니까? 특수한 기술이 있다.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노래를 엄청나게 잘한다. 예, 아니면은 뭐 스포츠를 잘한다. 운동을 잘했다. 그러니까 운동을 잘했는데 사실은 내가 지금 운동을 이제 하지 않고 다른 공부를 하겠다. 공부 쪽으로 그림을 잘 그린다. 그림을 무진장 잘 그리는데 뭐 매니지먼트를 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섞이지 마시고 전혀 관계가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합쳐서 지원하라 이거죠. 아시겠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기술을 갖다가 엄청나게 뛰어난 레벨까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결론은 집중력이 대단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축구를 잘한다. 축구를 잘해서 국가대표가 됐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무식한 것들이 지금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무식한 것들이 저 새끼는 운동만 잘한다. 공부도 존나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국가대표 정도 될 정도의 수준이면은 그 사람은 어떤 그 한 가지에 대해서 집중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집중을 해서 목표를 달성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이를 악물고 다른 어떤 목표를 두고 가지고 도전을 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기술이 없는 사람, 목표를 달성해보지 않은 사람보다는 훨씬 빠르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진국에서 이걸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 스타벅스 커피 회장 아시죠? 스타벅스 커피 회장. 이 양반이 존나 후진 대학교 나왔어요. 예? 뭐 지금은 이제 나이가 이제 있어가지고 뭐 씨발 여기저기에서 뭐 예? 박사 학위도 받고 막 석사 학위도 받고 막 그러잖아요. 명예 박사 받기, 명예 석사 받고 그러잖아요. 이 하워드가 1953년도에 태어났는데요. 브루클린에서 자랐어요. 이제 브루클린이니까 뭐 하여튼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집안인데 이 사람이 노던 미시간 유니버시티를 졸업했어요. 정말 노던 미시간 유니버시티에서 뭘 했냐면 학사를 땄는데요. 커뮤니케이션 우리나라 말로 뭐라 할까요? 그냥 방송통신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그런데요. 커뮤니케이션. 근데 이 양반이 사실 대학교에서 미식 축구 선수였어요. 운동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완전 돌대가리야. 한국식으로 따지면은. 그리고 대학교도 노던 미시간 유니버시티를 졸업했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이? 전 세계를 주물르는 스타벅스의 회장 아닙니까? 여기 써 있네요. 그러니까 미식 축구 장학생으로 노던 미시간 유니버시티를 들어갔다네요. 미시간 스테이트도 아니고 유니버시티 미시간도 아니고 노던 미시간 유니버시티를 들어갔다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뭐 이 사람 뭐 진짜 말 다 했죠, 사실. 안 그렇습니까? 뭐 죄인이죠, 죄인. 이런 학교를 졸업하고 어디 직장을 잡으려고 감히 이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그 대학교 내에서의 아메리칸 풋볼 선수로서 선발된 그 운동을 열심히 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에 집중을 한 순간 다른 거에도 집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가 어떤 재주가 있다. 노래를 엄청나게 잘해, 그 애가. 점점 잘해져. 그러면 실제로는 다른 것도 잘할 수 있다 이거죠. 가능성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너무 이 새끼는 딴따라다. 저 새끼는 운동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 있다 그러면은 그 기술도 자랑스럽게 그 학교에 지원할 때 보여주세요. 보여주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이런 기술도 있구나.
그리고 대학교는 여러분 대학교는 내 전공이 아니라 교양 과목 있지 않습니까? 교양 과목을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노래를 잘한다, 내가 피아노를 잘 친다 이렇게 되면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사실은 교양 과목 중에서 피아노를 한 과목 수업을 들었어요. B를 받았던가 B 플러스 받았던가 그러는데 제가 피아노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이제 피아노를 배워보지 않았는데 대학교에 가서 이제 피아노를 치게 됐죠. 그런데 치다 보니까 열심히 쳤죠, 하여튼에. 근데 누가 제 마누라가 도와줬죠, 당연히. 이제 가르쳐 주긴 줬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의 어떤 재주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전공이 아니라 이제 교양 과목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학교 내에서도 학교에 여러 가지 클럽 있지 않습니까? 그림 그리는 클럽도 있고 뭐 여기 연극 학과가 있으니까 연극 학과 내에서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을 때 무대를 디자인한다든가 이런 걸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노래를 잘한다 그럼 밴드부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학교 내 국악단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를 숨기지 말고 보여주라 이거죠. 그러면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이너스테인 유니버시티를 끝내기 전에 뭐 다음번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는데요. 이 학교가 즐거워서 저는 기숙사 생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게요. 미국의 대학교 기숙사는 어떤 시스템이냐. 그러니까 학교 캠퍼스 내에 기숙사가 있는데 보통 방 하나에 학생이 2명 아니면 3명이 사용합니다. 학생이 1명 아니면 2명. 2명 아니면 3명이 사용하는데 보통 이제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벙커베드를 만들어주게 돼요. 벙커베드가 뭐냐면은 이제 보통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을 나가자는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이제 끝이야.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의 학비를 대줘요, 사실은. 다 이제 그냥 이제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돈을 뭐 1년 2년치 이적 대주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아이들이 나머지는 자기들 아르바이트라든지 뭐 해서 충당을 하긴 하는데 보통 이제 기숙사에 와서 아이가 이제 어떤 방에서 잠을 자는지 뭐 누구를 만나서 누구랑 같이 잠을 자는지 그걸 확인을 먼저 하죠. 한 번 하는데 그때 어떤 친절한 이제 부모님들은 벙커베드 2층 침대 있잖아요. 2층 침대를 나무로 직접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숙사가 좁으니까 여기서 이제 4년 동안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지. 4년이나 5년. 그래서 직접 2층 침대를 만들고 1층에다가는 이제 책상을 집어넣게 그런 경우도 있죠. 제가 아는 아이가 아빠가 오셔가지고 직접 그렇게 지어주고 이제 자기 마을로 가셨죠.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기숙사는 2명에서 3명 정도가 한 방을 쓰고요. 그 이제 복도를 나와서 이렇게 걸어가면 이제 화장실이 있고 목욕탕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중 목욕탕처럼 커요. 근데 목욕탕 탕이 있는 건 아니고 샤워실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면대가 있고 화장실이 엄청나게 많고 그다음에 식당이 있고 보통 식당은 기숙사 2개, 3개를 합쳐놓은 그 가운데쯤에 이제 식당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우리 기숙사의 뭐 정 가운데 1층에 식당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운이 좋죠. 그러니까 결론은 식당 하나가 커다란 카페테리아라고 그러는데 카페테리아를 갖다가 하나를 두고 이제 기숙사 건물 한다 2개, 3개 정도가 같이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식사 같은 경우는 아침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점심,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저녁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 앉아서 뷔페식이에요, 뷔페식 보통. 그래서 이렇게 돌면서 접시로 계속 돌아 이제 음식을 갖다가 제공해 주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야채 샐러드라든가 음료수라든가 뭐 빵 같은 거, 시리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퍼다 먹는데 그 기본적 요리 같은 거 있잖아요. 메인 요리들은 학생들이 이렇게 뒤에 서서 나 좀 달라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주죠, 한마디로. 더 줘 그럼 더 주기도 하고 2번 돌아도 돼요. 3번 돌아도 돼. 하여튼 그 시간 안에 열심히 먹으면 되죠. 그리고 음식은 바깥으로 가지고 나오지 마라 이러는데 대부분 학생들이 과일 한두 개 정도는 들고 그냥 입에 물고 나오기도 하고 음료수 들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료수라든가 뭐 샌드위치라든가 가방에 넣어서
뭐 기숙사 방으로 가져오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학교 내, 저는 그러진 않았어요. 항상 이제 수업 중간에 기숙사, 그러니까 캠퍼스가 크면은 아이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저번에도, 도시락을 싸서 수업 끝나고 먹는다 그러는데, 보통 이제 기숙사 근처, 그러니까 식당이 한 곳이 아니에요. 한 두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뭐 작은 학교는 한 군데 있을 수 있고, 근데 세 군데, 네 군데인데 그곳에서 아무데 가서나 먹을 수 있어요, 밥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기숙사에 산다. A라는 기숙사에 산다. 근데 A, B, C, D 기숙사가 있다. 그런데 식당은 뭐 A하고 B만 있다. 그럼 내가 A에서 먹어도 되고 B에서 먹어도 되고 아무 이상 없어요. 그건 내가 상관없어요. 학생증 아이디하고 무슨 카드가 있어요. 이제 그걸로 이제 하는 거니까 뭐 당연히 이제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죠. 여기 이제 마이너 스테이 유니버시티는 좋은 게 식사가 이제 보통 이제 많은 학교에서는 주립대, 좀 비싼 학교, 당연히 주립대학교에서는 이렇게 돼요. 한 끼당 얼마 이렇게 계산을 하죠. 한 끼당 얼마를 해서 학생들이 몇 끼를 사고 몇 끼를 사는 거야 한마디로. 나는 한 학기에 15주잖아요. 한 학기가 15주인데 나는 30끼를 사겠다. 30번 먹는 거. 나는 70번 먹는 걸 사겠다. 나는 뭐 100번 먹는 걸 사겠다. 이렇게 살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15학기니까 200끼가 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200끼를 사겠다 그럼 다 먹는 건데, 그런데 이 마이너스 데이 유니버시티는 돈을 내면은 그냥 싹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다는 거예요. 그게 다 포함됐다 이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의외로 상당히 싼 거예요. 그러니까 15주를 갖다가 15주를 이제 6,000불, 6,000불 정도 됐었죠. 나눠 보면은 상당히 싸다 이거죠. 근데 보통 이제 10불이 넘어요. 사실 10,000원이 넘어요. 한 끼 기숙사가. 그래서 아이들이 기숙사에 살면서 음식을 안 사 먹는 경우가 있어요. 기숙사 내에서 식사를 안 하고 기숙사 방에서 지가 알아서 그냥 적당히 그 만들어 먹든지, 예? 그럼 이제 룸메이트가 좀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숙사 내에 부엌이 있습니다. 사실 간단한 부엌이 있어서 거기서 식사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냉장고가 있으면 냉장고, 그 조그만 냉장고 있어요. 조그만 냉장고, 그 60cm 정도 되는 크기, 한 50에서 60cm 정도 되는 크기, 그런 냉장고를 사가지고 기숙사 방에 두고 뭐 음식을 넣고 식사에 만들어서 먹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예. 그리고 기숙사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당구대 같은 경우, 탁구대, 당구대 정도 있고요. 그리고 테레비가 있고, 이제 기숙사 내에 테레비가 있어요. 큰 테레비가 있어서 애들하고 단체로 같이 볼 수 있고요. 뭐 대체로 이제 리모컨 전쟁이죠. 그럴 경우에 보통 대부분. 그리고 기숙사 내에도 자그마한 이제 공부방 같은 게 있어요. 뭐 어디든 앉아서 공부하는데, 애들은, 미국 애들은 좀 특이하게 아무데나 앉아서 공부를 해요 사실. 카페든, 그게 미국식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카페에서 공부한다 이런 게 다 미국식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서양 사람들, 우리는 도서관이다, 집이다, 이런 그 규정을 하잖아요, 공부하는 공간을. 근데 미국 애들은 아무 데서나 하더라고. 신경 안 쓰더라고 사실. 책도 아무 데서나 읽더라고요 보니까. 막 심지어 복도에 앉아서 책을 읽고 그래 사실. 저도 그랬지만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따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경우. 그리고 요즘은 다 대학교 내 와이파이, 무선 와이파이가 다 됐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상당히 편해진 건 편해진 것 같아요, 사실. 제 시대는 이제 와이파이는 없었어요. 이 학교 마이너스 대 유니버시티도 외국인 학생들에게 장학금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마이너스 대 유니버시티를 알아보시고, 전공도 많으니까 사실 이 학교에서 석사까지 받고 나서 유명한 대학교에 가서 박사 봐도 되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근데 랭킹은, 마이너스 유니버시티 랭킹은 사실 따지지 못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200위권 밑으로 빠질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